오늘은 물어보세요. 콜센터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원 노무사. 저는 고은별 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콜센터에 입사할 때 꼭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즐거운 직장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니 집중해 주세요. 고은별 노무사님 시작해 볼까요? 콜센터 노동자분들은 입사 시 대부분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에 대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노무사님, 교육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네, 실제로 업무를 하셨다면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단순 교육생인 경우에는 상담 직원으로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채용 공고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대부분 입사 전 사전 교육 단계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에 탈락했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교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교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청은 증거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제출 시 인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육 지시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놓으시거나 일할 때 녹음을 해 두시거나 메모를 하는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됐다는 증거를 모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만약에 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때는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 신분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서 몇 가지 꼭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수습기간이 5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가능한 한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나요? 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후 4개월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시니 이 점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육기간이 종료된 후에 채용 거부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교육기간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사유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또 하나의 입사 시 꼭 챙겨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노동시간 등 주요 노동 조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그 작성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노무사님,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사실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노동청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임금, 노동시간, 고용 형태, 업무 내용, 주요일 등 노동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고 분쟁 시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서면화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구두로도 계약은 가능한가요? 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게 등 중요한 노동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나 근로관계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임금을 얼마나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증거는 통장 입금 내역이라든지 카톡 대화 통화 녹취록,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등 입증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증거자료 관련해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녹취를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해 하시는데 실제로 자신의 대화의 참여자로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자에게도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기업에 따라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반영할 내용은 동일할 것이니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로 근로계약 기간에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등 고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이라면 근로 개시일만 개질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입니다. 실제 정확한 근무 장소와 실제 해야 할 업무를 기재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근무일을 확인하시고 특히 주요일이 어느 요일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 항목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최저임금 이상인지 등을 꼭 확인해 주세요. 또한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써져 있어야 하며 지급 방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임금,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 부분은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가 일치하시는지 면밀히 비교하여 확실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명하기 전에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서명 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도 계약입니다. 자신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채용 공고나 구두로 언급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 전 체크하시고 이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콜센터 노동자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 껴야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언급드린 사항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은별 노무사 하이원 노무사였습니다.